자, 오늘부터는 자바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C 언어를 같이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C 언어 기초가 전혀 없거나 이 앞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C 언어 영상을 먼저 같이 한번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바는 95년에 만들어진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지금이 25년이니까 한 30년 됐죠. 30년 만에 이제 최고 수준의 그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처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자바를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자바의 기본 구조는 C 언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메인이라는 게 보이죠? 우리 C 언어에서도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메인이 클래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 클래스라는 게 뭔지를 나중에 좀 배울 건데요. 일단은 시작 클래스, 시작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메소드라고 하죠. 자바에서는 함수가 아니라 메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 함수랑 메소드랑 같은 개념이기는 해요. 어쨌든 자바에선 이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위쪽에 퍼블릭 클래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 부분은 아직까진 모르겠지만 그냥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뭐 리터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출력 메소드, 프린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출력 메소드의 종류라든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조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출력 메소드는 프린트가 있고요. 프린트 ln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f가 있습니다. 프린트는 말 그대로 내부에 있는 요소를 출력만 해주는 거고요. 프린트 ln에서 이 ln은 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해준다 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프린트 f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랑 같은 의미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헬로 월드를 하게 되면 헬로 월드 문장이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프린트 ln은 이 헬로 월드 느낌표 다음 글자로 바로 진행이 돼요. 줄바꿈이 안 되고 바로 I am running Jav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Java 점 한 다음에 알아서 줄바꿈이 되고요. ln 때문에요. 그 다음에 it is awesome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C 언어의 프린트 f처럼 요 서식 문자를 통해서 요 문자를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뭐가 출력될까라는 것보다는 이 프린트 관련된 기본 메소드가 아닌 것은 요걸 고르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프린트와 프린트 ln 요 ln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의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 ln이라든지 프린트 안에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지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 ln 각각 결과값을 속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2 더하기 3 같은 경우에는 5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더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문자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 띄고 3 띄고 2 띄고 플러스 띄고 3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큰 따옴표 2 하고서 이제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가 어쨌든 숫자니까 알아서 변환이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렇지 않고요. 요게 문자열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뭐든 상관없어요. 숫자든 뭐든 상관없이 얘가 일단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지는 이 플러스는 더하기가 아니라 단순히 요거를 문자열처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자열과 섞여 있다면. 자, 그래서 요거는 23 이렇게 보일 거예요. 단순히 2하고 3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23처럼 보이겠죠? 자,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문제는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숫자를 더하면, 그러니까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면 요거는 그냥 두 개가 문자열로 인식이 돼서 그냥 두 개가 달라붙습니다. 그냥 왼쪽에는 빈 문자니까 이 문자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어떤 게 먼저 계산되냐라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부분이 A, B가 먼저 계산될 건지 B, C가 먼저 계산될 건지, 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 그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걸 공부할 때 연산의 결합 방향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컴퓨터는 무조건 전체를 한 번에 연산하지 않고 순서대로 차례차례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게 돼요? 왼쪽에서부터 연산을 하게 됩니다.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뭔가를 할당한다. A는 O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당하는 거면 O가 A로 들어가는, 자, 왼쪽으로 결합되는 형태인데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연산이 돼요. 그래서 문자열 2에다가 3을 더하는 형태의 문장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자하고 3을 단순히 붙여주는 마찬가지 23처럼 보이는 이 형태의 결과를 내게 된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로 테스트하고 2를 더하는 경우도 테스트2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문자열이 붙어있으면, 큰 따옴표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연결해서 이어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열이 오른쪽에 붙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것도 보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러면 2하고 3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연산의 결합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라는 게 결과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어요. 자, 요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 입력 메소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은 해드리긴 할 텐데 집중해서 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로 안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자바는 출력이 조금 간단한 대신에 입력이 조금 복잡해요. 자, 일단 import java.util scanner라는 클래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new scanner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 시스템 객체, 아니 스캐너 객체에 이 시스템의 기본 입력, 이 시스템을 이 할당해서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 myObject라는 변수에 담겠다, 뭐 그런 뜻인데 이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입력을 받는 거고요. 자, 입력을 받는 건데 요거는 이제 입력을 받도록 출력을 하는 프롬프트 같은 개념이고,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입력을 받는 거거든요. 자, 엔터, 이름과 나이와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급여? 그런 걸 입력하세요 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입력할 때는 이제 myObject가 요거예요. myObject.nextLine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라인에 적혀 있는 모든 걸 문자열로 인식해서 자, 스트링 변수에 넣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입력되는 값을 정수화해서 age에 넣겠다. 그 다음에 입력되는 값을 실수화해서 샐러리에 넣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뭔가 필요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입력이 이런 거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입력해서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위쪽 이런 것들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할 건 아니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next line, next int, next double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next line은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고, next int는 정수, next double은 실수를 입력받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냥 그 정도까지만 보고, 나중에 이게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추가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이후에 자바 실습을 할 때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리터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봐야 하는 게 맞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C 언어를 공부한 상태에서 넘어왔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형하고 연산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료형과 연산자 중에서도 C 언어하고 다른 부분만 다룰 거예요. 동일한 부분이 매우 많거든요.
자, 그래서 자료형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타입이에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문자 배열에다 담았잖아요. 문자 배열과 문자열은 달라요. 이거는 문자열 타입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근데 이게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해서 기존 타입들을 이렇게 잘 만져가지고 새로운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기존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색깔도 다르죠. 그 다음에 파이널은 변수를 상수화시키는 겁니다. C 언어에서는 const라고 해서 const 요게 했었었죠. 요게 이제 자바에서는 파이널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불린이라고 해서 논리 타입, true, false를 담는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거는 이제 최근 자바 문법에 나온 개념인데요. var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 int로 할 건지 플롯으로 할 건지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이 자바 자체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 a가 아니라 var a는 10 이렇게 하게 되면 요 10을 인식해서 이건 int 해가지고 int형으로 바꾸고, 더블 하면 더블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바꿔주는 형태예요. 이거를 매번 바꾸는 건 아니고요. 값이 처음에 들어갈 때 바꾸고 그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요게 이제 var인데,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동적 타이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요런 걸 할 수 있게 됐다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고려해서 밑에 여러 가지 코드가 나와 있죠. 요걸 한번 좀 볼게요. 5가지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죠. 자, 학생의 이름, 아이디, 그 다음에 나이, 요거는 이제 학생 회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집어넣고요. 정수 또는 실수, 문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상태죠. 자, 그리고 출력할 때, 자, 우리가 보통 타입을 신경 쓰느라고 이런 것들을 %d를 쓸지 말지 그런 거 결정을 하는데, 자바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출력을 하면 알아서 그 타입에 맞춰서 출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뭐 길이하고 너비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곱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출력을 하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계산돼서 이 형식에 맞게끔 출력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선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C 언어에서 늘 봤던 것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스트링이라는 개념이 나왔구나.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출력할 때 별도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쓸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 요거는 C 언어에서도 한번 나왔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형 변환이라고 타입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자, 묵시적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는 거는 점점 크거나 아니면 더 자세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 형태로 알아서 크게 변환이 되는 거고요. 이걸 반대로 하고 싶으면은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 이쪽에 있는 묵시적이라든지 명시적 요 개념을 잡고 해보는 건데, 맥스 스코어라든지 유저 스코어 해갈 수 있어요. 최대 점수, 그 다음에 학생 점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00분의 42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가 유저 스코어니까 423 나누기 5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소수점이 나올 테니까 이거를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이제 100분율 점수가 나오겠죠. 자, 근데 전부 다 정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나 이 실수화를 시켜줘야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블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맨 앞에 1.0 곱하기를 붙이시거나, 곱하기랑 나누기는 무선수니까 같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거나 요거를 붙이는 게 조금 저기하다 싶으면은 이 더블 괄호 안에 더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명시적 형 변환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연산자로 인해서 유저 스코어가 더블 타입으로 바뀐 상태에서 연산이 진행됩니다. 요거 하나만 연산하기 때문에 단항 연산자거든요. 그러면 단항 연산자가 당연히 이항 연산자보다 먼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더블이라는 형 변환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은 423.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500하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423.0과 500을 계산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게 0.8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80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전부 다 정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이제 좀 자세한 계산을 원한다 싶으면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우리가 문자열 타입이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를 담는 기능뿐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주 쓰이는 걸 제가 한 7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 이 점 랭스가 진짜 많이 쓰여요. 점 랭스는 문자열의 길이,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를 구할 때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배열명 또는 문자열명 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적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랭스는 길이,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upper, upper라는 건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to lower는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인덱스 오브 문자열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해당 문자열, 여러 가지 쭉 써 있는 문자열 중에 예를 들어 A, B, C라는 문자열이 이 중에 몇 번째에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인덱스 오브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at이라는 거는 이 특정 문자열에서 n번째, 예를 들어 3이면 세 번째 문자를 가지고 온다. 복사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마찬가지 인덱스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equals라는 거는 두 문자열이 동일한지 판단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자열 A와 문자열 B가 있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객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지금은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건 일단 equals라는 메소드를 따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좌우 공백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좌우에 띄어쓰기 같은 게 되어 있으면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랭스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딱 감이 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요걸 이렇게 복사해서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게끔 적어놨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S를 출력하는 거죠. 요게 이제 원본이에요. 자, 그리고 문자열 길이 공백도 문자입니다. 그래서 s.length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s 문자열의 개수, 그걸 길이라고 하죠. 그걸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문자열 점 해가지고 어퍼 하면은 대문자, 로우 하면 소문자로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띄어쓰기라든지 쉼표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요 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문자로 바꾸는 게 원본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요 s라는 그 문자열 안에 있는 요소를 새롭게 하나 복사해서 그걸 대문자화 시켜주는 거예요. 원본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인덱스 오브 자바 하면 자바라는 문자열이 요 원본에서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 띄어쓰기도 두 칸 돼 있으니까 0, 1, 2, 3, 4, 5, 6, 7, 8, 9네요. 그냥 9, 9번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10번째 인덱스 문자, 이것도 마찬가지. 0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번째 문자가 뭐냐? 나오는 거고, 자, 원본 문자라고 비교하는 거, 이 S랑 K랑 비교하고, S랑 T랑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같은지 다른지. 자, 그리고 이 같은지 다른지 이퀄즈는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같으면 0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1이나 마이너스 1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사전순으로 비교했을 때 그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습을 해보면서 좀 파악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우 공백 제거 요걸 하게 되면은 이 헬로 왼쪽에 있는 또 이제 프로그래밍 오른쪽에 있는 요 공백이 지워질 거다. 요 안에 있는 공백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문자열의 양쪽 공백이 지워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문제에 종종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요 랭스는 매우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게 무슨 메소드지? 이렇게 고민하실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단어 뜻을 보고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요게 지금 이렇게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겠죠. 뭐 요 정도 기본적인 걸 같이 한번 봤어요. 밑에 더 없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적어놨는데 자바에서는 시연어에 없는 연산자가 또 있어요. 자, 그런데 객체라든지 클래스 관련 연산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객체랑 클래스 같은 걸 배워놓고 추가로 조금씩 배운다는 느낌으로 따로 이제 이 뭐랄까 섹션을 잡진 않고요.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방법,
만 이제 별도로 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좀 C 언어랑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객체지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